네, 오늘 6월 20일입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죠. 그래서 1박 2일로 방북 일정을 가져가는데요. 아마 소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간첩단 사건? 좀 뜬금없죠. 그러나 간첩단 사건, 간첩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세 가지 조짐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이유가 어쨌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세 가지 조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라고 하기도 하고 막말 공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막말을 마구마구 하죠. 거리낌 없이. 그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되고 그 집권당으로서 보이는 행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지금 막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그리고 반민특위 공세, 세월호에 대한 막말,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누구누구의 대변인 짓을 하고 있고, 군이 정부의 입장과 달라야 된다. 이런 군인 선동까지 보이고 있고,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말까지, 친북, 종북, 빨갱이 몰이, 그리고 역사 왜곡, 그리고 민생 왜곡, 온갖 친일 행위에 대한 옹호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기본 문제, 친일 4대 매국 세력들이 이 기반을 잡았던 이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막말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노림수인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또 하나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 화해 정책에 대해서 색깔을 뒤집어 씌우고 반북 여론을 조장해서 이 남북 화해 정책을 파탄시키는 목적이 있겠고, 또 결국에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권력 중심에 서겠다, 이런 목적이 있겠죠. 이게 이제 저는 더 진척이 되게 되면 조직적으로 어떤 간첩 공작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관계 파탄을 노리는 조짐 중에 중요한 조짐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경찰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 그 김정은 위원장 연구 모임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발표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SNS에 생중계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 영상들을 주제별로 해서 7개 영상들을 유튜브에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겠죠. 그런 혐의로 대학생 진보연합은 내사에 착수했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뭐 간첩 사건, 남북관계 파탄을 노리는 공안정국, 공안 세력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경찰이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또 오늘 실질심사입니다만 김명한 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죠. 경찰이 막 나가고 있어요.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듯이 마치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탄압이 기존의 패턴으로 보면 조직사건, 간첩사건, 이런 사건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조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기무사의 촛불 간첩 기획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 지난주에 보도가 된 내용이죠. 자, 기무사가 쿠데타 기획을 했다는 것이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촛불 항쟁이 한참 막 타오를 때 2016년, 17년도 이때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다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명치까지, 이름까지 들어있는 그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확인된 것은 뭐냐면, 이미 촛불항쟁 이전부터 2014년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이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세월호 사건이 기획 사건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기무사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지금 촛불항쟁 기간에 기무사는 간첩 사건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세웅 신부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십니까? 함세웅 신부님과 정치인까지 포괄된 간첩 사건을 기획했다. 이런 것이 이제 폭로가 된 겁니다. 함세웅 신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몇몇 이제 거명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국내에 있는 개혁 정치인, 개혁 인사들과 일본의 조총련과 연계돼서 어떤 간첩 활동을 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약간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촛불 집회 주도 세력과 총련과의 연결을 통한 간첩 사건, 이런 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긴 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간첩 사건, 조작 사건을 기획했던 책임자들이 여전히 기무사, 현 안보사령원이죠. 이름 국군 기무사에서 국군 안보사령원인가요? 이런 걸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고 대가리만 바뀐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조작 사건을 기획했던 세력들은 여전히 이 사령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시나리오가 여전히 전면적으로 재조사되지 않았다.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기무사가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기획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수들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닙니까? 도표도 그리고 누구랑 만났고 하여튼 그런 증거라는 거를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처구니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조중동이나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실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무사가 내사한 그 자료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증거가 있었고, 이런 인물들이 거명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종북몰이, 빨갱이몰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첩다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에 무슨 암수표가 발견되고, 권총이 발견되고, 조직도 이렇게 완전히 건창하게 그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이 와서 막 브리핑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 평화통일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소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데, 이 기무사를 조사하는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 그리고 촛불 간첩 사건을 기획 조종하고 만들었던, 추진했던 세력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인 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 안보사령원 혹은 그들과 내통하고 있는 공안 세력들, 공안 기구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냉전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실제로 정치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고 간첩타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노리는 건가? 결국 노리는 것은 남북관계 파탄이죠.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완전히 무력화, 이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걸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타격, 그리고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그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 80년대나 있을 얘기, 90년대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기, 이런 얘기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쿠데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먼 얘기처럼 들렸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동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간접다 사건도 충분히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 배경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의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경찰이 대학생들 내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폭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 당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군과 관련한 이 적폐청산 운동은 굉장히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친분 세탁까지 해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사 건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이 적폐청산의 방법, 의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기사 회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예전에 지지율까지 회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마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지금 온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 이런 간첩다 사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입에 올릴 수 있는 상황 자체는 뭐냐면 분단 상황이죠. 희한한 이 분단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고 예상하게 만들고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폐청산을 위한 새로운 드라이브, 그러니까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적폐청산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촛불 간첩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김무사 책임자 당담자를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현철 빨리 불러들여야죠. 이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조현철 왜 못 잡습니까? 불러들여서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막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 이 문제 반드시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게 이게 반북의 자유만 보장돼요. 통일의 자유는 보장 안 되고 약하고 반북, 친미, 사대, 친일 이런 자유만 지금 보장되고 있는데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파탄시키는 국기를 문란시키는 국정농단 활동 아닙니까? 이런 거에서 엄벌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각오로 해서 지금 정부가 강경한 대책을 취해주기를 바라고요. 간첩단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가 많이 진척이 됐고 또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진출,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못했을 뿐이지 이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쥐새끼 마냥 작전을 짜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야금야금의 조짐이 자유한국당의 막말이라고 제가 본 거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내사 이런 거고 기무사에 대한 처벌하지 않는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조짐이라고 본 겁니다. 자, 기무사의 이 문건을 아마 조중동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씩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미 정상회담 전화통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죠. 국감 기밀 내용을.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막무가내 내고 아무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 간첩 시나리오를 가지고 폭로하고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대비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거침없이 지금 싸워야 된다. 간첩 사건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또 지방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 방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월요일 날 방송에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북중 정상회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